자, 다시 시작해보자. 자, 진행할게요. 평등식과 미정계수입니다. 평등식이라는 거 배웠죠?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평등식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니? 물어보는 거야. 기억 속에 없니? 항등식? 방정식은 기억 속에 있니? 방정식이 뭐야? 방정식이 뭐야? 하나의 문자에게 식셈.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되고 문자를 포함한 식으로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함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즉 등식이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문자가 들어있고 그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정식에, 그러니까 얘는 참 거짓이 달라지는 애라고, x에 따라서. 그래서 너희들 맨날 이거 x 플러스 1은 0 이러고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 x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 참이 되게 하는 x들을 우리가 해, 근, 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걸 푸는 데 집중했지만 이렇게 x에 따라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 돼? 안 되죠.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거의 딱 반대가 뭐냐? 얘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했죠? 이거의 반대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 방정식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항등식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x 더하기 1의 제곱은 이런 거, 이게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간단하게 말해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x 더하기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뭐 이거 전교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써있는 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야. 알았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모든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항등식의 성질은 어쨌든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래. 이게 항등식이래. 항등식이란 말은 뭐라고? 좌우변이 같은 거죠. 그럼 A 얼마겠어? B는 얼마겠어? 이 C는? 이게 항등식입니다. 알았죠?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 A가 1이고 B가 2고 C가 2인 거. 그럼 좀 더 나아가보죠. 자, AX 플러스 B가 X 더하기 1이래. 그럼 A 얼마? 이게 항등식이래. A는 1, 그럼 B는?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래. 이게 항등식이래. A, B, C 뭘까요? 네, 싹 다 0입니다. 왜? 우변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럼 좌변도 아무것도 없어야 해. 근데 뭔가 있잖아. 저거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뭐예요? 얘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다 라고 하는 게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뭐다? 그냥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항등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9페이지 하단에 있는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만들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항등식 단원에서는 보통 이 개수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줘요. 개수 찾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찾는 법을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한자 잘 하죠? 중학교 때 한자 별로 안 했니? 미정계수법, 개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무슨 개수? 정해지지 않은 미정. 미정이라는 건 뭐야? 아직 안 정해졌다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요? 그럼 이 미정계수법, 개수를 찾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개수를 직접 비교해서 찾는다. 개수 비교법. 너무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냥 써있는 대로 해석하면 돼요. 개수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걸 비교해서 확인해 주면 된다는 게 개수 비교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이 개수 비교법이 힘들 수 있어요. 이게 힘들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수치 대입법이에요. 자, 말 그대로 해석해볼까요? 수치.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치 대입법이에요. 이해가나요? 네. 자, 그럼 얘를 언제 찾냐? 예시를 들어가면서 해보죠.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조금만 나갈 거예요. 오늘 계획은 이게 5번까지잖아요. 4번까지, 3번까지만 나갈 생각입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 푸는 거 구경도 해야 되겠거든요. 문제 1번.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cx 마이너스 b. 자, 뭐 하자? 왼쪽과 오른쪽이 항등식이래. 그래서 뭐 하라고?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가 돼? 지금 당장? 안 돼. 왜? 지금 곱해져 있고 이건 뭐 전개가 돼 있잖아.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cx 세제곱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x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d 플러스 마이너스 c 플러스 d의 x 플러스 d. 자,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자, 내가 원하는 건 뭐? 비교를 할 거야. 좌우. 어떻게 비교? 딱 보이는 놈 있어요? 3, 3. 맞죠? 여기랑 3이랑 d가 같다. 이렇게 d가 3이네. 힌트 하나 더 있는데 누구? 얼마야 개수? 1이죠. 여기도 개수가 얼마여야 돼? 1인 거죠. 맞아요? 근데 D가 얼마래? 그럼 C 얼마야? 2가 나오겠죠. 그럼 C랑 D가 나왔네? 그럼 이거 알 수 있어? 얼마야? 마이너스 5죠? 근데 얘 누구야? 그렇죠? 그래서 B가 얼마야? 뭐가 되죠? 근데 C 아까 얼마 했어? 그럼 A 얼마예요? 네, 다 나왔죠? A, B, C, D 이렇게. 질문 있어요? 간단하죠? 맞죠? 그렇지 않니? 동의하지 않나? 자, 1번, 2번. 자, 그 다음에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fx. 자,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b.
자, 얘를 좌우를 비교해야 돼요. 맞죠? 어떻게 비교하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 아까처럼 전개하고 싶었는데 뭐가 걸리적거려? 네, fx입니다. 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맞지? 그래서 걸리적거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뭐 한다? 여기에 1 대입하면 얘 뭐 돼? 0 곱하기 얘네는 뭐가 돼요? 0을 곱하면 무조건 0 되지. 그 아이디어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x에 1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0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f1 반드시 0이죠? 근데 여기다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오. 숫자를 대입하니까 뭔가 방정식처럼 나오게 되었다는 거야. 이해가요? 일반적으로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을 때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주면 한쪽이 0이 되니까 우리가 비교하기가 좀 쉬워. 그럼 이번에는 또 1 말고 또 넣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넣을 수 있는 거 있어? 루트 3 넣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 0 되는 거 이해가요? 그래서 x에 루트 3을 넣어요. 그러면 좌변은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0 곱하기 f 루트 3이잖아. 근데 어쨌든 0을 곱했으니까 뭐야? 0이라고. 여기다 루트 3 대입하면 얼마예요? 9. 3a 더하기 b입니다. 자, 이 둘이 연립해볼까요? 그럼 a가 얼마나 돼? 마사. b는 얼마나 돼? 3 이렇게 구해줍니다. 이해가요? 맞아. 자,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fx까지 정해달래. 한번 찾아보죠. 이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이 생겼으니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 뭐라?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복 2차식이죠. 복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되잖아.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얘를 라지 x로 치환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다시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얘만 뭐가 돼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x 마이너스 1이 있고 x제곱 마이너스 3이 있고 얘가 누구야? 이게 fx다.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수에 대한 어느 정도, 다항식에 대한 능력치가 조금 향상되면 사실 대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바로 나와요. 왜? 자, 봐봐. 얘 지금 1차식이지? 이거 2차지. 근데 이거 몇 차야? 얘 반드시 1차입니다. 반드시 1차예요. 왜? 지금 1차랑 2차 곱하면 3차 되잖아. 그러면 3차랑 1차 곱해야지 4차가 되겠죠. 근데 최고차항이 계속 얼마야? 1이죠. 얘 반드시 x 플러스 네모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맞아. 자, 근데 이 식의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복 2차식이 되기 때문에 누가 없어? 3차항이 없습니다. 3차항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x제곱 마이너스 3이랑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a를 네모를 곱했을 때 얘 3차항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곱하고 얘가 되면 3차식이 나왔지. 3차 항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없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3차항을 없애려면 얘 반드시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어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둘이 곱했을 때 3차항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할 수도 있다. 좀 어려운 생각이죠. 아직은 뭐 잘 이해 안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나요? 뭐 요것만 이해해줘도 괜찮아요. 요거랑 요거.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2번 보면 2차 이하의 다항식 p, x의 를 구해달라 했는데 px 더하기 1의 제곱은 p, x제곱 더하기 1을 근데 라지 p0 뭐다? 마이너스. 자 근데 이게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px를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주는 게 맞는데 p에다 0 대입한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대입하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하잖아 맞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이게 성립한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그냥 대입하는 거야. 여기도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하고 px 더하기 1의 제곱은 ax 제곱 더하기 bx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px제곱은 어떻게 쓸까요 우리가? px제곱 어떻게 써요? 그냥 x 대신에 x제곱 쓰면 돼. 여기 x 대신에 x제곱 써. 이렇게 x 대신에 x제곱 써.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좌변을 전개해보자. ax제곱 더하기 bx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제곱씩 써. 앞에 거의 제곱 2, a, b 둘의 곱 b제곱 x제곱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더하기가 아닌데? px제곱 더하기 저거지. 자 그럼 이게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이라고 했는데 얘랑 얘랑 똑같대. 뭔 의미일까요? 어떻게 되니? 특이한 게 있죠. 뭐가? 좌변과 우변 비교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럼 차근차근 써볼까요? a 제곱은 얼마야? a 제곱은 a 또 ab는 얼마야? ab 얼마야? 없잖아. 0이죠. AB 없잖아. 얘 세제곱인데 여기 3차항이 없잖아. 그래서 AB가 0이 되고 이에 따라서 B제곱이 얼마야? B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만족한다는 거는 뭐냐면 A제곱이 A가 되려면 A가 0이거나 1이고 B제곱이 B가 되는 건 B가 0이거나 1이고 AB가 0이라는 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그쵸? 자, 그래서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잠깐만 A가 0이라 하지 않았니? 그럼 그냥 X 빼기 1이죠? 왜냐면 나 지금 AX제곱 더하기 BX 빼기 1이잖아. 여기에다가 0과 1 넣은 거예요. 두 번째 A가 1이고 B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자, 세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변과 우변을 직접 비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뭐 서술형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서술형에서. 뭐 어렵지 않죠. 한 문제만 더 다루고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 기본 문제 3번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모든 xy에 대해서 ax-3y 더하기 c가
b의 x 더하기 y 더하기 2랑 같아요. 즉 bx 더하기 by 더하기 2랑. 그럼 뭐야? 뭐 하라는 거야? 양변이 똑같다 했잖아. 모든 x, y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은 이거 한번 써볼까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또는 x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또는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 이거 싹 다 항등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표현이 항등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x와 y에 대해서 이 둘이 성립한다는 건 지금 이 식이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라는 것이며 항등식이라면 기본이 뭐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 그럼 누가 확실하게 나와 이미? 누가 나와? 누가? C가 2라는 게 확실하게 나왔죠. 맞아요. C랑 2랑 나와야 되잖아. 그럼 또 누가 나와? B가 나오지 않니? 마이너스 3이라고? 얘랑 같아야 되니까? 좋죠? 다음 B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A가 얼마?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 알아둬야 되는 건 모든 x에 대해 x에 관계없이 이미 x에 대해 이 표현 전부 다 항등식이라는 거고 여기 y가 추가된다고 하면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서 개수를 x, y끼리 각각 맞춰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2번 봅시다. x-y는 2를 만족하는 모든 xy에 대해서 그냥 모든 xy가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xy야. 즉 x랑 y가 1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과 1 이런 거 성립한다. 0과 마이너스 2 이런 거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1, 이런 거들은 성립하지 않을 거다. 누가? a x제곱 더하기 b xy 더하기 c y 더하기 4는 0이 모든 xy가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xy에 대해서만 성립한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x 빼기 y는 2잖아. 그래서 x는 y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죠. 이걸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 a의 y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의 y의 y 더하기 2 더하기 cy 더하기 4는 0이라는 게 저걸 만족하는 xy가 아니라 모든 y에 대해서 성립하게 돼요. 이게 모든 y에 대해 성립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항등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항등식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전개를 해주면 a 더하기 b의 y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2b의 y 더하기 c의 y 더하기 4a 더하기 4가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항등식이라는 말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죠. 근데 왼쪽에는 막 주저리 잔뜩 있었는데 오른쪽에 뭐가 있어? 오른쪽에 뭐가 있어? 우변에 0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좌변도 뭐라고? 0이라고. 그럼 뭐야? 싹 다 0이 됩니다. a 더하기 b도 0, 4a 더하기 2b 더하기 c도 0, 4a 더하기 4도 그럼 뭐가 바로 나와요? a가 바로 나오는 거 이해가요? 얼마로 나와요 a가? 마이너스 1. 그러면 b가 얼마?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 더하기 c가 얼마? 0. 그래서 c가 얼마? 2. 세 개가 나옵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다면 프린트를 풀어봅시다. 자, 프린트를 나눠주도록 하죠. 자, 프린트된 숙제가 7번까지예요. 7번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다혜는 내가 지금 사진 찍어 보내줄게. 알았지? 숙제를 정리하면 숙제는 유제 음, 10, 13, 14 2-10, 13, 14 3 다시 1, 2, 3, 4 5 1, 2, 3, 4 연습 문제 2장 다 해보세요. 그리고 3장에서는 1번, 2번만 3장에서는 1번, 2번만 그리고 프린트 2번 지금 나눠준 거 프린트 7번까지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지금은 프린트 풀면서 질문 있으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써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랑 이거부터. 자, 다해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생각하고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풀다가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내일 한 2시쯤에 말하면 3시부터 보충 춤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알았죠? 그리고 그냥 이게 뭐 이해 어느 정도 되고 풀리면은 그냥 일요일 날 수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았죠?